출발 증시 계속해서 특집 코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해당 섹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앞서 보신 것처럼 자동차, 타이어 섹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하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이 되셨는데 수상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저 마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장에 더 도움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가 사실 지난해 실적이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이 다소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인지 주가가 지금 1월 말부터 상당히 레벨업이 된 상태잖아요.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의 영업 환경은 방향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자동차 업종이 이번 1월 25일 이후 밸류업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디레이팅, 밸류에이션의 할인이 계속됐죠. 그것도 결국은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의 영업 지표에 대한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구성하는 한 축인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진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장기간 2년 동안 발현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환경 자체에 대해서 변화가 지금 발현됐느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자동차 업종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만들어졌던 영업 환경의 방향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느냐? 그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지난 1월 17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이후에 자동차 업종이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좋은 실적을 발현시켰고 그 좋은 실적에서 가득 쌓인 현금 곡간을 주주에게 풀 것이다라는 기대감 하에 굉장히 큰 기대감과 주가 상승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은 단기적인 영업 지표의 우려보다는 이 콩고물이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에 따라 시장의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영업 지금 지표는 우려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자동차 부품주는 또 못 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품주는 어떻습니까? 부품주는 작년 상반기에 잠시 기대감 랠리가 있었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 자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부품주가 좋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실적이 좋아야 될 거고요. 그들의 실적은 결국은 전방에 있는 현대기아와 같은 업체들의 실적 호조, 볼륨 호조가 전제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의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자리가 아닌 채로 벌써 2, 3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현대기아의 볼륨은 올해 1, 2월 누적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부품주 입장에서는 완성차, 소비자와 직접 교류하며 B2C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실적의 호조가 진행됐던 완성차와 달리 B2B로서 전방업체의 Q 정체 속에 다소 재미없는 실적 전개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에는 또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제 살만한 사람은 다 산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쓰신 걸 보니까 2009년에 또 모바일 산업의 대재편과 관련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때 아이폰 시장 침투율이라든지 그리고 점유율과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테슬라가 비슷한 양상이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부분도 전기차와 관련해서 좀 우려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집중하고 계신 2차 전지 업종의 경우 주가가 전기차 시장이 더 많이 기대보다 좋았냐 또는 기대보다 부진했냐에 따라서 등락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기대보다 조금 더 했던, 조금 못했던 이 전기차 시장의 자동차 시장 내 침투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의 경우에도 전기 자동차 시장은 30% 정도의 성장을 이어갔고요. 네. 자동차 수요가 8천만 대 내외에서 20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 상승은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의 축소를 의미하고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또는 위기를 맞이할 기업들을 분류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아가 보니까 15일 그리고 현대차가 21일에 주주총회 앞두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걸 기대하고 계세요? 사실 주총이라는 것은 이미 주총 안건이 우리에게 공개가 됐고 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주주가치 제고 정책들 이미 발표된 것들에 대한 승인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총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양사의 새로운 주주가치 정책의 발현은 4월과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인베스터 데이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앞으로의 방향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할지 여부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베스터 데이를 기대를 하면서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국내 수소 연리 전지 자격 사업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올리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 단어에 굉장히 친숙해졌는데요. 밸류업의 왕은 현대모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네, 수소에 대한 의미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모비스의 실적과 주가를 우리가 14년 동안 되돌아보면 네. 매년 거의 같은 수준을 이어왔습니다. 2010년 연결 IFRS 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 모비스는 언제나 2조 초중반의 영업이익, 20만 원 초중반의 주가를 늘 보여왔죠. 자, 그 배경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는 현금만 생기면 그 현금을 주주가치 제고에 사용하지 않고 한전부지에 동반 출자를 한다거나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솔라투스 아니면 포리투닷 여러 현대자동차 기아가 영위해야 될 사업부에 공동 출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네. 즉 비주력 사업의 현금 유출이 굉장히 많았고요. 더불어 수소 사업 그리고 배터리 팩 사업과 관련된 적자가 굉장히 축적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런 연유로 실적이 누워 있었고 주가가 누워 있었는데 수소 사업이 이관됐다라는 건 14년 동안 이 친구가 주가와 그리고 실적이 정체되어 있었던 프레임이 깨지고 이제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룹의 결정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요. 그 5월 31일 수소 사업이 이관되는 기점을 이후로 분명히 저는 굉장히 많은 현금성 자산의 매각 그리고 적자 사업의 이관 등이 추가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14년 만에 프레임 전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동에 적합한 현금성 자원 그리고 적자 사업의 축소라는 것들이 기업 가치의 장기적 방향성을 굉장히 밝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14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에 제한적인 움직임에 갇혀 있었던 현대모비스가 재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분기에 자동차 업종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두 가지 축입니다. 일단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영업 지표의 방향이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인가, 차를 팔 때 얼마나 할인하는지, 그 할인을 결정하는 재고가 얼마나 쌓이는지가 지금 2년 가까이 계속 안 좋은 방향을 보여왔는데 네. 지금 임계치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것이 더 악화될 것인지 그리고 그걸 방어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율 요건이 지속될 것인지를 보는 게 일단 기본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4월과 5월 현대기아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크기가 얼마나 날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위한 근거들은 어떤 것들이 나올지 그런 퍼즐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한 2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이 영업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자동차 업종의 또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커버를 하고 계시잖아요. 타이어주도 요즘에 많이 올라왔던데요. 어떻습니까? 타이어 업종은 사실 산업 성장 자체에서는 성숙되어 있는 산업임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산업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타이어 업체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죠. 산업 수요는 정체되어 있는데 경쟁자는 계속 많아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타이트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산업인 만큼 주가의 바이 포인트가 나오는 자리도 명확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실적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을 반영해서 판매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후행적으로 가격이 내려오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구간이 한 3-4분기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는 그 마진 스프레드가 확장되는 정중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품사들과 비교했을 때 타이어 업종은 상대적 매력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 타이어 총체적으로 합쳐봤을 때 커버하시는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탑픽은 어떤 걸로 제시를 해주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도움 말씀 주신다면요. 저는 지배구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가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지만 그 시나리오가 발현됐을 때 가장 탄력이 좋을 업체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사의 뒤에 이어 타이어 업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포트폴리오의 수익 기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뒤에 부품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타이어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김준성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해당 섹터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